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공모 이동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를 쓰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개특법으로 위반을 당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부과 기간, 시기,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산출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공모 이동우 여러분들과 함께 개특법 위반에 대해서 한번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특법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와서 단속을 하지요. 사진을 찍고 가지요. 자, 그리고 10일 있다가 사전 통지가 나옵니다. 계고장 첫 번째 계고장이 나온다는 거지요. 15일 있다가 시정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0일 있다가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또 그리고 30일 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특법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고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첫 번째 사전통지라는 계고장은 이렇게 사전통지문 형태로 나옵니다. 사전통지.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내가 첫 번째 계고장인지 두 번째 계고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고장 사전통지라고 제목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계고장이 이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목에 보면 첫 번째 계고장은 사전통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의 계고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계고장은 사전통지. 자, 두 번째 계고장은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 제목에 이렇게 시정명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시정명령이라고 적혀 있죠. 자, 세 번째 계고장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계고장은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입니다. 예,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빨간색 지금 라인 같죠? 시정 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시정 촉구죠, 촉구. 시정 촉구. 자, 사정 통지, 시정 명령, 시정 촉구 이렇게 세 번의 순서대로 계고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계고장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의견 제출서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서는 언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하시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고장은 세 번 나온다.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혹 이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이행강제금 나는 도대체 얼마 정도 이행강제금이 나올까? 아직 계고장을 안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그 불법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불법 용도 변경을 해서 쓰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볼게요. 건축물의 건축 밑에 건 보지 마시고요. 신고사항 위반이니까 이것은 뭐 놔두고 우리가 신고를 하고 뭐 위반할 일은 없으니까 허가사항 위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건물 시가 표준액의 위반 면적 곱하기 0.5, 그러니까 50%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150평 허가를 받아놓고 매달고 나왔다든가 2층으로 올렸다든가 뭐 허가 없이 그냥 한 동을 더 지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 시가 표준액 곱하기 면적 곱하기 0.5, 그러니까 50%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즉 150평 온실 창고를 내서 거기다가 물건을 적재를 했다. 그러면은 건물 시가 표준액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죠. 0.3을 하는 겁니다.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가 뭔지 한번 일단 보고 올게요. 공작물의 설치는 뭐냐? 이런 겁니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사람이 뭘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허가 났으니까 그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리, 터널, 제방, 담, 옹벽, 굴뚝, 기념탑, 철탑, 광고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거기다가 그래서 공작물, 자, 다시 한번 또 가서 그래서 공작물의 설치는 역시 개별 공시지가 플러스 위반 면적 곱하기 0.5가 되겠습니다. 50%. 토지의 형질 변경, 이것은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을 포장했다든가 이럴 때는 개별 공시지가의 0.3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변경은 0.2가 되겠고, 개별 공시지가에 주차장 포장을 했다. 농지법은 0.2, 그리고 20%죠. 토지 형질 변경 개특법은 30%가 되겠습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건 야적이죠. 야적. 역시 개별 공시지가의 0.3, 그러니까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중복볼체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한번 위반했던 산출 내역이 있는 근거 자료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건축을 매달고 나왔다든가 허가사항이 아닌 그런 거기 때문에 차고지를 위반을 했어요. 철주 천막으로 했습니다. 위반 면적은 72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제곱미터당 45,000원. 그래서 72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으로는 324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0.5%, 50%, 162만 원이 벌금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형질 변경, 콘크리트 포장 위반 면적은 6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면 한 뭐 200평은 안 되고 한 100, 뭐 한 7, 80평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2만 7천 원, 600제곱미터, 1억 3,600만 원이 시가 표준액이죠. 공시지가죠. 0.3을 하니까 요게 4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창고. 이 용도 변경, 이제 불법으로 물건을 쌓았다는 거죠. 물건을 넣었다는 거죠. 요것은 이제 0.3을 합니다. 그래서 위반 면적이 444제곱미터, 약 한 뭐 150평이 약간 안 되네요. 이게 3,300이 나왔습니다. 3,300. 444제곱미터. 네. 자, 그 다음에 사무실도 역시 30% 0.3이 나왔습니다. 421만 원. 그 다음에 창고 하나 더 있었나 봐요. 이것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니까 뭐 90평 정도 되겠네요. 이것이 2,200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총액이 1억 2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산행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개별 공시지가가 조금 싼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좀 비싼 곳은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기 때문에 오래된 창고는 조금 가격이 덜 나오고 그리고 또 신규 창고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을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진건업 송릉리, 송릉리 겁니다. 이것도 역시 보시죠. 그 창고, 온실 창고 150평 정도 되네요. 행위시는 2014년이고 그래서 시가 표준액 뭐 제곱미터당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3,900만 원 나왔습니다. 3,900만 원. 증축한 것은 313만 원. 사무실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도 역시 0.5%, 50%를 해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것이 약 175만 5천 원. 컨테이너 18제곱미터니까 그냥 36짜리 갖다 놨는데 요것은 시가 표준액이 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한 340만 원 정도 본 거예요. 반절을 하니까 170만 원 정도를 부과를 받게 됩니다. 뭐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 산출 내역이 이제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거,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고장이 이제 3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개고장을 내보내고 세 번째 개고장을 내보내고 뭐 일부를 원상복구 했다든가 그리고 또 뭐 훼손지 정비 사업에 그 발표가 될 때까지 연장이 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세 번째 개고장을 내보내고 난 뒤에 추가로 개고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위반 행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정정. 왜냐면 주차장을 뭐 이제 원상복구 했다든가 일부를 원상복구 했기 때문에 정정 개고장이 또 한 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금액으로 부과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그 계고장이 또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고장 중에서 요 별표가 상당히 눈에 띄지요. 뭐라고 써 있냐면 훼손지 정비 사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애고 부과 애정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가 되거나 승인이 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부과 예정이다. 그러니까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하면 부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의 계고장도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 요 얘기만 들으면 오늘 얘기 상당히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의견 제출서는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은지. 의견 제출서. 어떤 분들은 처음 계고장 받으면 사전 통지 받으면 뭐 의견 제출서 뭐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써가지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상담이 옵니다. 농지법, 뭐 개특법 전화 와요.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의견 제출서는 사전 통지 오거나 시정명령이 왔을 때는 행정센터 가지도 말아라.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쪽에 전화도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의견 제출서를 잘 써도 행정 절차는 시간대로 탁탁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서 내 주소를 대고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너네들 뭐 잘못했냐. 내가 먹고 살라고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만 잘 세우시면 됩니다. 사전 통지 시정명령 나올 때까지는 행정센터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견 제출서를 써도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서는 언제 쓰는 게 낫냐? 시정 촉구 일주일 전에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시정 촉구 일주일 전이면 만약에 안 해주면 일주일 후에 부과받는데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행강제금을 맞을 것인지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할 것인지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미리 대비는 다 마음속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사진 찍어 가고 사전 통지가 오고 시정명령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벌써 마음의 준비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의견 제출서는 일주일 전에 하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행정센터에서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연기를 받아줍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나는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지금 입주 날짜가 2달 후에는 꼭 들어오라고 하니까 2달 후에 내가 이사 가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준다든가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2달 후가 만료가 되니까 그때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꼭 내가 원상복구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아니면 구두로 잘 얘기를 하고 아니면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데 옆집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이번 달 말에 들어오니까 분명히 훼손지 정비 사업 접수는 한 달 후에 하겠다. 2달 후에 하겠다라고 행정센터에 얘기를 하면 들어줄 확률은 99%입니다. 물론 뭐 남양주시에 좋은 공무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 서서 무조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 촉구 일주일 전에 의견 제출서는 제출을 해라. 미리 가서 사정하고 미리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미리 가서 얘기한다고 한들 행정 조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답니다. 자, 의견 제출서는 언제? 시정 촉구 일주일 전입니다. 단속 나오면 원상복구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냐? 뭐 유튜브 방송 잘 들으셨으면 조금 전에 다 아신 거죠. 계산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단속 나오면 원상복구나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간은 정확하게 언제 걸리냐? 90일에서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진 찍어 갔다 그러면 너무 떨지 마세요. 지금부터 90일에서 120일 정도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원상복구할 건지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할 건지 아니면 뭐
이사 갈 건지 뭐 매매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세 번째. 팁을 알려주세요. 원상복구 일부 하면서 협의 가능함. 요거는 뭐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 좀 부적절한데, 의견 제출서를 내면서 잘 안 먹힌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까겠습니다. 주차장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좀 벌금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종축구 일주일 전에 가서 연기가 잘 안 된다. 그럼 저 화장실 부시겠습니다. 화장실 부시고 나면, 부수고 나면, 주차장을 까고 나면, 일부 까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산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지연이 됩니다. 다시 조금 전에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금액을 다시 또 발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끌어지는 거죠. 자,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되나요? 자,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과받지 않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만 해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받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고 사용하던 거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변화가 없이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만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알아보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뭐 언론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받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내용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궁금하신 것은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고요. 훼손지 정비사업 회공모 주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